세 명이서는 입법 발의조차 안 됩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죠. 예, 세 명이서 뭐 발의가 뭐가 되겠어요. 사실 국회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아마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불리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본인은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 본인도 당선됐지만 조금 의미 있는 성과는 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비판했던 기성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예.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어떤 지역 기반이 아니라 어쨌든 뭐 MZ 세대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에 대한 예. 그런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뭐 성과를 낸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본인이 워낙 정도 뭐 정치 IQ가 높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2027년 아마 대선 로드맵까지 사진이 조금 회자가 되는데 보세요. 어떤 길인데 길 옆에서 당선 인사를 저렇게 하네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목에다 팻말을 걸고 90도 인사를 계속 저렇게 했다 그러네요. 최근에.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유권자로 보이시는 분이 어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SNS상에 60평생 당선 인사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당선 인사를 저렇게 90도로 그냥 선거 운동보다 더 강하게 하는 거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떤 모습인지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한번 직접 방문하고 다 공부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높은 교육열과 반도체 중심 도시에 걸맞게 UIS 의료 3대업 구축을 호연 이음터를 누릴 수 있는 동탄 이번 선거의 투표율 상승과 저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분들은 우리 동탄의 유모차 부대였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동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저 모습 보니까 정말 당선을 시켜줘서 유권자한테 정말 고마운 것 같은데요. 정말 고마웠겠죠.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실 운명에 어떻다 저렇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예. 여론조사 공표 그 블랙아웃 직전까지 예. 이준석 대표는 그 민주당의 공영훈 대표한테 오차범위 밖으로 졌었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거네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극적으로 역전승한 거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녔다면서요. 지금 뭐 아파트 단지 100곳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짜로 요즘 같은 때 이준석 대표가 직접 뭐 글씨 쓰고 공보물을 본인이 직접 쓴 거를 배포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굉장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극적으로 역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을 보여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선거 듭니다. 캠페인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런저런 또 이제 그 아빠 찬스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당선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의 모습 여러 가지 회의도 있었고요. 어떤 행사도 있었는데 그 모습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저희의 시선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해 가 있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는 당원 당규대로 총선 이후에 제가 다음 전당대에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당의 새를 불리고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역할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영상에 공통점이 있죠? 무슨 다른 선거 얘기를 해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본인 당대표 더 안 한다는 뜻인데 지방선거 대비에 매진한다 대신에. 지방선거요? 2026년 2년 뒤 지방선거 얘기일 거네요. 그리고요. 이건 글도 이렇게 썼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년 뒤 지방선거에선 기획부터 공준정까지 책임지고 놀 것이다. 이번 선거는 본인 지역구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때는 제대로 할 거다. 지방선거 얘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아니 2년 남은 지방선거 총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일단 뭐 이준석 대표 동탄에서 좋은 기량 보여서 당선된 건 저는 축하드립니다. 어. 그런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3석 얻으려고 예. 자신이 당대표로서 대선 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의 가치는 보수 정당에서 빛난다고 저는 보는데요. 당선된 3분이 사실 대중적 인지도는 있을지 몰라도 오. 3명이서는 입법 발의조차 안 됩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죠. 예, 아니, 뭐 3명이서 뭐 발의가 뭐가 되겠어요. 사실 국회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아마 처음에는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불리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본인은 지방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볼륨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 본인이 어떤 선거운동을 잘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3석 얻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도 이번 총선에 승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3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짧게 김철 교수님께서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 정말 여당 간 앞으로 계속 뭐 손을 잡거나 같이 가거나 합당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뭐 당분간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왜냐하면 그럼. 총선에서 어떤 본인도 당선됐지만 조금 의미 있는 성과는 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비판했던 기성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예.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어떤 지역 기반이 아니라 어쨌든 뭐 MZ 세대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에 대한 예. 그런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뭐 성과를 낸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본인이 워낙 정도 뭐 정치 IQ가 높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2027년 아마 대선 로드맵까지 어느 정도 그때 개혁신당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떤 형태로 아마 뭐 후보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당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 선거를 앞두고서까지 뭔가 준비하고 그 이후에 뭔가를 더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신데요.